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짱공유 팍션혜님의 체험 실화입니다. 이상한 경험들 2부. 어린 마음의 충격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그것을 지나칠 땐 뭔가가 저를 지켜본다는 생각에 그 오싹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방학 직전이라 학생들이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내일이 방학이었습니다. 수업 진행은 안 되고 하루 종일 멍합니다. 방학이지만 기분이 안 나더군요. 종례 끝나고 애들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삼총사가 모여서 숙덕 공론을 한참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건 사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두 녀석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지막지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일마들아, 너희들이 직접 한번 봐봐라. 그딴 호기심에 충만한 눈덩이를 굴려댈 수 있는가 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녀석은 추모군과 임모군입니다. 임모군은 순진무구한 녀석이고 추모군은 약간 끼가 있는 녀석입니다. 당연히 임모군은 믿지 못한다는 표현이 일색이었고 역시나 추모군은 확인 사살을 해봐야 한다는 결연찬 표정입니다. 막 그곳을 지날 때 추모군이 자전거를 딱 세우더니 그 구멍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 눈동자를 박습니다. 뭐고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야, 뻘건 대낮에 귀신이 나오나? 깜깜한 밤에나 귀신이 나오지. 아, 재수없다.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 중2 여름방학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계획표대로 실천하다가 이내 흐지부지. 방학한 지 후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전, 전 아직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대문간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고? 누구? 부수수 일어나 나가보니 추모군입니다. 야, 니 웬일이고? 무슨 일이고? 녀석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본능적으로 감이 오더군요. 와, 네 표정이 이상하대. 그게 있잖아. 방학 전에 우리한테 한 말. 그 구멍가게 귀신 이야기. 그래, 와. 귀신 봤나? 봤다. 와, 니도 봤나? 내 말 맞지? 추모군 왈. 그때 방학 당시 제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었고 뭐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었고 집에 와서 신나게 놀다가 며칠 전 형님이랑 이야기 와중에 문득 그 귀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던 그 형님은 못 믿겠다.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고 하며 마구 웃더랍니다. 추모군도 그렇제 하며 맞장구 치고 있었는데 이 형님께서 그러면 우리 확인하러 가볼까? 하더랍니다. 추모군도 오케바리 하면서 둘이 저녁에 후레쉬 하나 들고 거길 갔더랍니다. 막 도착해보니 느낌이 꺼림칙해서 야, 그만 가자. 먹고 여기까지 와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지. 하며 손전등으로 그 구멍 안에 비추더랍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이리저리 비춰보던 형님이 갑자기 야야, 저기 먹고 뭔가 있대 하면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길래 추모군도 호기심에 그쪽을 봤더랍니다. 고요하게 움직임이 없는 가게 내부에 단 하나의 움직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바닥에 뭔가 스르르 움직이는 물체가. 손전등으로 그 물체를 따라가며 비추니 축구공이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축구공이 저 혼자 스르르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둘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는데 그 축구공이 가게 진열대 모서리 쪽에 부딪히더니 멈추더랍니다. 둘이 전전긍긍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깨진 유리 구멍에 둘이 얼굴을 쳐박고서는 손전등이 흔들흔들. 형님도 무서워서 떨고 있던 중에 그때 쇼킹한 일이 벌어졌대요. 갑자기 진열대 모서리 코너 안쪽에서 조그만한 손하고 팔뚝이 쑥 튀어나오더니 축구공을 돌돌 굴려서 진열대 안쪽으로 살살 당기더랍니다. 둘이 비명을 지르고 졸대 빼는데 형이라는 작자는 동생이 어찌됐건 그냥 막 도망가더랍니다. 주모군은 죽어라 형이마 같이 가자 하면서 쫓아갔더랍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생각도 안 나고 집에 오자마자 이불 보자기 뒤집어 쓰고 달달 떨었답니다. 그날 저녁 형님하고 둘이 끌어안고 잠도 못 자고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는군요. 주모군은 저한테 사정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모군은 정말 그 꼬마애가 귀신이 되어 그 가게에 있다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신나야 할 방학이 왠지 모르게 씁쓸합니다. 일요일 오전 우리 순수혈통 가드 3마리가 마구 짖어댑니다. 비록 똥개라는 좋지 못한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쥐도 개라고 막 낯선 사람이 올라치면 주인께 보고 차원에서 신나게 짖습니다. 아이고 내 똥강아지들, 아이고 내 새끼. 외할머님이십니다. 와, 할머니, 우리 형제는 너무 반가워서 난리입니다. 왜냐면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 빈손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꼭 선물로 사가시고 오시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주신 선물은 축구공이었습니다. 저는 섬찟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꼬마의 축구공과 아주 똑같은 모델입니다. 아마 먼저 번에 저희 어머님과 통화하실 때 반대항 축구니 뭐니 해서 애가 축구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을 때 할머니께서 손자 축구한다고 축구공을 사가지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랑 신나게 축구공으로 한판 땡기고 자전거에 축구공 싣고 동네 친구들 연락망을 이용해 연락을 했습니다. 축구 한판 하자고. 그래서 오후 1시쯤 학교 운동장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남아서 먼저 학교로 갔죠. 방학이라 그런가 운동장이 좀 썰렁합니다만 몇 팀이 벌써 한 게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축구공으로 열심히 벽치기를 해댔습니다. 그때 시합 중이던 팀에서 공볼이 저한테 날아오더군요. 공중으로 걷어낸 볼 말입니다. 저는 무심결에 그 축구공을 걷어차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 축구공이랑 같은 모델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꼬마의 축구공과도 같다는 이야기죠. 이 축구공의 모델이 좀 귀한 거여서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특히 제가 이 중학교에서 축구공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 모델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델이 좀 특이합니다. 흰색 오각형에 검은색 오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내면의 중심은 특히 파란색 오각형이 들어가 있어서 눈에 팍 띄는 모델이거든요. 호기심이 왕창 나는 순간입니다. 그쪽 팀 축구가 끝나길 기다려봤습니다. 왜냐면 축구가 끝나면 축구공의 임자가 그 공을 가져갈 테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니 축구가 끝났고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이 공을 챙기더군요. 전 실실 그 녀석에게 갔습니다. 다행히 1학년이더군요. 어이, 니 이리 와봐라. 그 녀석은 무언가 싶어 삐질삐질 오더군요. 축구공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애는 아니었습니다. 뭐 솔직히 요즘이야 축구공 가지고 싶다 하면 얼마든 구하겠지만 저희 때는 축구공 하나 가지기도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저희 반에도 축구공 가진 녀석들이 5명 정도 미만이었으니까요. 내 축구공 어디서 났나? 혹시
상거리 구멍가게에 있던 축구공 맞지? 그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자기 어머니가 사주신 거라고 빡빡 우기더군요. 네 조심해라. 그 가게 축구공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 난대. 그 공 임자 있는 거다 카이. 그 집 빈집이라고 들어갔나? 제가 추측성 질문을 해대자 이 녀석 한사코 우깁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겁을 좀 주기로 했습니다. 임마야, 그 축구공 귀신 거다. 너 그거 아나? 그 집에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축구공 때문에 죽은 거다 카이. 그런 축구공 갖고 놀지 마라. 귀신 찾아간다. 저 또한 무심결에 말해버렸습니다만 그 파장이 얼마나 큰 건지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녀석을 보내고 혼자 놀다가 시간이 되어 애들이 하나둘 모여 오후 늦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마침 우리 팀에 축구공 가진 게 저뿐이었으므로 애들이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할 테니 축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케바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며칠 뒤에 또 친구들이 연락 와서 한 게임 하러 갔습니다. 벌써 애들끼리 놀고 있었습니다. 어라? 헌데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 거랑 같은 모델. 정말 이 축구공 너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임마들아, 너희들 그 축구공 어디서 났노? 이거 저기 철봉대 있는 운동장 구석에 굴러다니더만. 저 대충 짐작이 팍 가지만 어떻게 못 해봤습니다. 이건 뭐 먼저 주순 사람이 임자이던 시절이니까요. 그날은 축구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축구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쯤 그 축구공 주순 녀석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공이 그 축구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번에 그 공을 가진 1학년 녀석이 버린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1학년 녀석이 그 구멍가게에서 축구공을 빼앗음이 분명했습니다. 전 대충적인 사실을 그 녀석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뭐 다른 반 학생이지만 워낙 좁은 시골 학교라 알 건 다 아는 것인지라. 그런데 그 녀석은 별 미친 소리 다 한다는 표정으로 축구공을 들고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방학은 정처 없이 흘러갔습니다. 부모님께 영어 성적 올리라는 특명도 떨어져 있어서 방콕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가보니 박모군이더군요. 먼저 번에 그 축구공 준 녀석 말이죠. 전 나름대로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녀석의 이야기인 즉슨 제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축구공을 집에 툇마루 안쪽에 넣어놓았다. 하루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축구공이 탁탁 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툇마루 안쪽에 넣어놓았던 그 축구공이 마당 쪽으로 나와 있더라. 흠칫해서 다시 축구공을 제자리에 넣어놓고 잠을 잤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축구공이 대문 앞까지 굴러가 있더라. 집안 식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축구공에 손댄 일이 없었다. 그래서 공을 들고 학교에 가서 원래 있던 곳에 버렸다. 학교에서 빈둥빈둥거리며 누가 주워가길 바랬는데 어떤 녀석들이 학교에 놀러와서는 주워가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학교에 다시 가보니 그 축구공이 버려진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놀래서 지켜보니 또 다른 녀석이 축구공을 가지고 놀더니 주워가더라.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삼총사를 집합시켰죠.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대충 정리하고는 우리가 그 축구공을 찾아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축구공이 진짜 그 구멍가게 축구공인지 확인차 그 구멍가게로 갔습니다. 빈집이 된 지 몇 개월째라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원래 깨진 유리창 조각을 누가 말끔히 제거해버려서 그런지
저 정도의 몸집을 가진 아이라면 얼마든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3명은 조금 무서웠지만 대낮이라 그냥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해보니 바닥에 먼지 위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는 걸로 봐서 누가 들어왔었음을 짐작했습니다. 역시나 축구공은 없었습니다. 동네 애들이 얼핏 공을 보고는 가지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축구공이 확실함을 알고 이제 그 축구공을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몇 날 며칠 그 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만 방학이 반 정도 지나갈 때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 정도쯤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엄청난 바람도 불고 봇물이 넘쳐 홀라당 집이 잠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근처는 고지대라 물에 잠기진 않았습니다. 다른 곳들은 거의 물에 잠겼고요. 학교에서 소집일이 걸렸습니다. 수해 복구 차원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 전원이 동원령이 떨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피해가 심한 지역에 쓰레기 정리차 학생 전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문제의 축구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진흙투성이의 그 축구공을 말이죠. 저는 공을 잘 주워 놓았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수세미에 빨래비누 묻혀서 잘 씻었죠. 내일 구멍가게에 갖다 놓기로 하고 우리 삼총사는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그 축구공을 가져가기 위해 마당 안쪽 구석을 보았습니다. 어라? 분명히 여기 놓아두었는데 안 보입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아플싸 제 동생 두 녀석이 서로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더군요. 빼어서 들어보니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립니다. 어제 잘 씻어두었는데 둘 다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어느 게 그 공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되더군요. 아이고, 어디 흠집이라도 확실히 눈도장 찍어두었으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그 공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친구 2명을 불러서 보게 했는데 두 녀석도 좀처럼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찍어서 그 구멍가게 퇴마루 안쪽에 확실히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애들 눈에 띌까봐 깊숙이 숨겨놓았죠. 그렇게 일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만 혹시나 공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속내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아주 깨끗이 씻어 제 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음 편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